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접했던 한 가지 기사를 보고 난 후 노후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으로 38.1%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따지면 76세 이상은 노인 빈곤율이 52%로 2명 중 1명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노인 빈곤율은 2045년까지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이렇게 될수록 결국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그 짐은 젊은 세대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야말로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2년 기준으로 38.1%로 전년 대비 0.5% 증가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산의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2022년이었음에도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처음으로 30%대 진입을 했지만 2022년 들어서는 다시 한번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OECD에서는 2023년에 2020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40.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40%대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한간에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연금을 기준으로 삼는 OECD 통계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을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연금화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노인 빈곤율은 26.7%까지 떨어졌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시에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다른 나라들은 연금만 따지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만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빈곤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고려한다면 결국에 이 통계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인 61.4%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만 잘 준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나라는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마저도 소득 대체율이 30%대에 불과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의 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20년이 지난 2045년대에도 노인 빈곤율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안으로 검토가 되었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9%에서 최소 12%, 높으면 13%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9%를 납부하는데 4.5%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고 4.5%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13%까지 높아진다면 개인이 6.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치도 않는 국민연금을 눈뜬 채로 월급의 2%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므로 현재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이전 계정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애주기 소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명인 85세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 대부분은 소득 적자 구간에 살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27세에서 61세까지 단 35년 뿐입니다. 이마저도 20대나 50대 후반은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이지 충분한 흑자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세 이전까지의 적자 구간은 우리 부모님이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 비용도 부모님의 노후자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모 부양 의무와 또 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초기 적자 구간을 나의 소득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17세까지의 적자 구간도 본인의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노후까지 고려를 한다면 젊어서 즐기고 노후 준비는 차차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은 17세로 3,527만원 적자이며 돈을 버는 기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은 40대로 43세에 1,792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보는 것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27세에서 61세 사이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흑자 진입 연령은 계속해서 27에서 28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는 과거 데이터인 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실제 흑자 진입 연령은 30살 즈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적자 진입 구간은 61세가 아니라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사실 노인 빈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의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대격변의 시대에 살면서 저축만 해도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에서 30대, 40대를 보낸 분들입니다. 저축만 해도 최소 10% 이상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저 적금만 들더라도 조금씩 가계 사정이 나아진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다른 곳으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빨리 알지 못했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우리도 단순히 저축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시대이며 또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해 저는 꾸준히 저의 연금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 특별한 능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스스로 증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미국의 우량한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반도체 ETF들을 꾸준하게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ETF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투자 방법도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비싸진 자산 가격들에 낙담을 하지 마시고 사회 초년생부터 아무리 적더라도 월급의 딱 10%만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통계 자료에서 흑자 구간으로 진입하는 27세 사회 초년생 시절 월급 200만원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구간은 매월 20만원, 두 번째 10년 구간은 월 30만원, 마지막 10년 구간은 매월 50만원씩 총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연평균 수익률은 10%이지만 보수적으로 8%로 접근을 하더라도 56세가 되는 해에 나의 연금 계좌에는 약 4억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출률을 기준으로 매년 돈을 찾아서 쓴다고 가정하면 매년 1,600만원을 찾아서 쓰더라도 이 연금 계좌는 마르지 않는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13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국민연금에서 적더라도 돈을 받게 될 것이고 56세까지 일을 했다고 치면 퇴직금 등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50만원만 받는다고 고려를 하더라도 개인연금과 합치면 매월 230만원 정도는 꾸준하게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준비를 했다면 매월 400만원 이상을 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행복 회로를 조금 더 돌려서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금액은 앞의 경우와 똑같이 10년 단위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6세의 나의 연금 계좌에는 약 5.7억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4% 인출률 기준으로 매년 2,300만원을 인출해서 쓰더라도 마르지 않는 연금 계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을수록 저축에 대한 의지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이렇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아주 여유로운 노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생계를 걱정하는 수준의 노후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연금 계좌에 10억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4% 인출률 기준으로 매년 4천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가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혼자서 한다면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응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도서관을 가보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매일 저녁 술집을 간다면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다 보면 조금이나마 어렵지 않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금요일 저녁 같은 삶을 살자라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 중 가장 힘이 나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이고 그중 금요일 저녁이 가장 희망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곧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현재가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요일 아침보다 금요일 저녁이 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횟수로 5년차 연금을 투자하고 난 뒤로는 현재 제 인생이 일주일 중 목요일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달콤한 주말이 저를 반겨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투자라고 하면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적어도 월급의 10%로만 시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월급의 10%가 아닌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